이번 수업에서는 선형대수의 전체적인 흐름, 어떠한 식으로 강의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선형대수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형대수를 처음 공부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한 번쯤은 공부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형대수 하면 어떠한 것들이 생각나고 어떠한 전반적인 과정으로 이 강의 또는 공부 또는 교재들이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데요. 이번 이 요약에서는 한번 그러한 전반적인 흐름의 과정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형대수를 배웠을 때 생각나는 용어들, 뭐 중요한 어떤 단어나 개념 또는 연산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제 선형대수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난해한 이런 페이지가 될 텐데 선형대수를 한 번이라도 공부한 적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은 배운 순서에 맞춰서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뭐 벡터와 행렬, 또는 선형 연립 방정식과 뭐 가우스 소거법, 특히 가우스 소거법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역행렬, 그 다음에 처음에 좀 생소했겠지만 LU 분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작용에 떠오를 거고요. 다른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뭐 벡터 공간이나 선형 독립, 그 다음에 기저 벡터, 베이시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벡터가 집교한다, 뭐 그런 집교, 이러한 개념이나 용어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제 다뤄보게 될 거고요. 이러한 개념들을 좀 더 이제 확장하게 되면 어떤 이제 투영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최소 제곱법, 특히 중요하게 많이 다루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직선이나 곡선을 피팅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이 투영의 개념을 이용하는 그람슈미트 직교화 방법, 이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계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성질들을 공부할 텐데요. 판별식과 관련해서 뭐 코어팩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크레머의 룰을 이용해서 뭔가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산도 나름대로 선형대수를 공부해 본 적이 있다면 떠오르게 될 사항들이 될 거고요. 끝으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바로 고유값과 고유벡터,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억에 많이 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이로부터 행렬의 대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행렬이라는 독특한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고유값과 고유벡터의 또 독특한 성질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특이값 분해라고 하는 이 SVD라고 하는 내용까지 쭉 선형대수의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뭐 교과 과정이나 교과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약간 더 요 내용에 대해서 더 가감할 수 있을 텐데요. 주로 더 추가가 된다면 뭐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연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행렬을 이용한 뭐 변환이라든가 뭐 회전 변환이든요. 또는 행렬을 우리가 지수함수 형태로 넣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독특한 연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배우게 될 겁니다. 당연히 엘지브러니까요, 대수. 우리가 이제 수학적이고 숫자를 다루는 연산을 많이 배우는 게 이 선형대수인데, 자, 과연 우리가 이러한 이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렸을 때,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들 중에 한 두 개든 세 개든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개념, 어떤 게 떠오를까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제 생각엔 가우스 소거법이겠지만, 어쨌든 이 용어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선형대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개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분들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제 이 전체적인 선형대수의 흐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벡터 공간과 기저 벡터입니다. 제가 그때 1번이라고 적었습니다. 순서는 그냥 뭐 중요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러한 개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흐름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형대수의 개념으로 저는 벡터 공간과 그 벡터 공간을 스팬할 수 있는
베이시스 벡터들, 기저 벡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베이시스 벡터, 벡터 공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들이 바로 벡터들의 선형 독립인데요. 벡터들의 선형 독립이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우리가 이제 기저 벡터를 구성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하게 독립이라는 조건만으로 우리가 벡터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스팬할 수 있는 베이시스 벡터를 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직교, 오르소고날이라는 조건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이 직교하는 벡터들은 자동적으로 일종의 이제 선형 독립이 되는 조건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베이시스 벡터들을 직교가 되는 벡터들로 구성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선형대수의 다양한 알고리즘이나 표현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전개하게 되죠. 그럼 이 직교라는 개념은 우리가 벡터들끼리 직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벡터 공간도 직교한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벡터 공간으로 우리가 어떤 벡터를 그야말로 정사형, 투영하는 개념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프로젝션의 개념이고요. 이거는 어떤 직선 위로 또는 평면 위로 우리가 프로젝션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확한 개념은 벡터 공간 위로의 투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벡터 공간 위로의 투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최소제곱법에 대한 공식을 유도할 수 있고, 이 최소제곱법은 일종의 연립방정식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최소제곱법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어떤 이제 문제들을 최적화하는 문제들을 풀 수 있죠. 뭐 앞에서 나왔던 직선이나 곡선 같은 그런 피팅이 가장 대표적인 최소제곱법의 응용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최소제곱법의 개념이 직교, 투영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것 또한 벡터 공간의 개념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기저 벡터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아니라 오르소고날한 벡터들로 표현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고요. 그러한 오르소고날한 베이시스 벡터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 벡터 공간에 속하는 벡터들을 뽑아서 그람 슈미트 직교화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서로 직교가 되는 베이시스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선형대수 연산 과정에서 배우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과연 그람 슈미트의 방법만으로 직교가 되는 베이시스 벡터를 구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쨌든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 벡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텐데요. 그런 베이시스 벡터를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행렬 A가 주어지면, 특히 정사각 행렬 A가 주어지면 그 행렬마다 고유의 값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유의 값에 대응하는 또 고유한 벡터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고유라는 말을 붙입니다. 행렬이 바뀌면 거기에 달라지는 것들이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죠. 이때 이 고유 벡터는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해서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이 아이겐 벡터라는 것들은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합니다. 따라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걸 우리가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 벡터로 쓴다라고 했으니 A라는 행렬에서 얻어지는 고유 벡터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고요. 다만 이 고유 벡터는 행렬 A의 어떠한 베이시스가 되느냐? 칼럼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라는 행렬로부터 칼럼 벡터에 해당하는 베이시스를 고유 벡터로부터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떤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이 대칭이라는 조건을 갖게 되면 이제 시메트릭이라는 건 실수값의 범위에서의 행렬이고요. 유니터리 매트릭스라는 건 복소수 공간까지 확장했을 때 대칭성을 갖는 행렬을 말하는데요. 이런 대칭성을 갖는 행렬은 어떠한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 고유 벡터가 자기네들끼리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수준이 아니라 오르소고날해요. 따라서 대칭이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얻어되는 고유 벡터들은 이제 오르소고날한 베이시스 벡터를 고유 벡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를 오르소고날로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그라함 슈미트, 두 번째는 고유 벡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선형대수의 흐름인 거죠. 그럼 판별식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쓰느냐?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판별식은 역행렬의 존재 유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즉 판별식이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싱귤러와 넌 싱귤러를 판단하는 기준값이 되는데요. 저는 그런 판별식의 의미도 이름 자체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판별식에서 고유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일단 판별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우리가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의 조건이 0이 되는 값으로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죠. 따라서 판별식을 우리가 또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 이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고, 당연히 순서는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기 이전에 판별식의 개념을 먼저 배우긴 하겠죠. 다만 흐름은 이제 이런 식의 얘기로 제가 이제 순서를 정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판별식을 이용해서 어떤 행렬의 정사각 행렬의 고유값이나 고유 벡터를 구하게 되면 그 행렬의 우리가 랭크라고 하는 차원에 해당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다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 행렬은 어떤 아이겐벡터들로 구성된 행렬과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로 이루어진 대각 행렬의 어떤 적절한 분할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행렬의 대각화라고 합니다. 이 행렬의 대각화는 결국 정사각 행렬을 어떤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베이시스 벡터들로 분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때 베이시스 벡터들로 분할되는 이 A라는 행렬이 람다1, 람다2 같은 아이겐 밸류에 의해서 가중치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갖게 돼요. 그러한 조건들을 분석해주고 표현해주는 게 바로 행렬의 대각화입니다. 물론 행렬의 대각화를 통해서 행렬의 지수법칙도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는 행렬의 거듭 제곱도 비교적 쉽게 연산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여러 가지 연산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연산이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A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 공간을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로서 고유 벡터로 구하게 되고요. 그런 고유 벡터로 구해진 베이시스 벡터들, 그 아이겐 벡터들이 A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들을 어떠한 가중치, 고유값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분할해주는 개념이 정확하게 행렬의 대각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A라는 행렬의 뭔가 이제 분할이 이 행렬의 대각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다만 고유값, 고유벡터, 행렬의 대각화는 우리가 A라는 행렬이 이제 정사각 행렬인데요.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이제 행과 열의 개수가 서로 달라도 우리가 행렬을 이렇게 행렬의 대각화처럼 분할해서 행 벡터나 열 벡터의 어떤 베이시스 벡터,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서로 오르소고날한 그런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특이값 분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형대수는 우리가 뭐 가우스 소거법부터 시작을 하지만요, 실제로는 벡터 공간, 그리고 벡터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베이시스 벡터의 개념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 베이시스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주로 직교가 되게 구할 것이고, 직교가 되게 구하는 과정으로 그라함 슈미트 오르소고날라이제이션과 고유 벡터,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이용하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돼서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이 행렬 A의 칼럼 벡터나 또는 로우 벡터들의 벡터 공간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이 오르소고날 베이시스 벡터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 통합적인 방법이 바로 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벡터 공간의 개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선형대수의 많은 이론의 흐름들이 결국 벡터 공간의 이 오르소고날한 베이시스 벡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할 거고, 오르소고날한 베이시스의 개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수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하게 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흐름으로 이 선형대수가 크게 흘러간다라고 보자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형대수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딱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이 벡터와 행렬이 무엇이냐? 사실 제일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죠. 선형대수에서. 이 벡터와 행렬을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다뤄볼 텐데요. 이렇게 뭐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행렬 A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 또는 특이값 분해,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과연 이 벡터와 행렬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걸 한번 다시 잠시 생각해 보죠. 자, 제가 이제 방금 정리했던 것처럼 과연 벡터와 매트릭스를 우리가 그냥 수식에서 보는 개념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벡터라는 건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그 취득한 데이터인데요. 그런 것들을 일렬로 나열한 순서쌍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순서쌍, 두 개의 값을 여러분들이 취득했다면 그냥 2차원 좌표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칼라 형성 신호에 레드, 그린, 블루 같은 성분이라면 RGB, 그러면 3차원 같은 벡터가 되는 거고요. 또는 어떤 뭐 분석하고자 하는 게 어떤 영상의 패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 x 100짜리 픽셀을 갖는 패치다. 그러면 만차원에 해당하는 일렬로 벡터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자체, 그거를 일렬로 나열한 걸 우리가 다 벡터로 생각하면 되고요. 다만 이 벡터는 가능하면 같은 시간대 또는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동시에 취득해서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생각할 때 하나의 일렬로 나열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기예보를 예측하기 이제 하기 위해서 뭐 풍향이라든가 풍속, 습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하겠죠. 그때 비교적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취득한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걔네들의 일렬로 나열하면 그런 서로 각각 물리적인 성질은 다르지만 뭐 그러한 것들도 일종의 하나의 벡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이 이제 바로 벡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수식으로 봤던 벡터를 이런 데이터 자체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구성한 벡터는 사실상 벡터 공간을 이루어야 선형대수에서 배운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형대수의 모든 수학적인 원리들은, 공식들은 다 벡터 공간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취득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벡터 공간을 완전하게 구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벡터 공간의 조건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변형을 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원점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취득한 모든 벡터들의 평균값을 구해서 그 평균적인 벡터를 가지고 각각 취득한 벡터를 빼서 얻어지는 새로운 벡터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벡터를 만들면 그걸 우리가 일종의 벡터 공간을 구성하는 것처럼 다루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이런 이제 알고리즘들, 오픈 라이브러리들이 주어진 벡터들을 여러분들이 취득해서 입력한 데이터들의 평균 벡터를 구해서 빼주는 과정, 이 원점을 포함하기 위한 과정을 해줍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들 자체를 우리가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행렬은 무엇이냐? 이 매트릭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취득한 이 벡터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하나의 벡터들을 2차원 형태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모아놓은 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 구한 하나하나의 벡터 데이터들을 열 벡터, 칼럼 벡터 쪽에다가 쭉 구성해서 행렬을 나열할 수도 있고요. 행방향으로 나열할 수도 있는데요. 열 벡터로 나열하게 되면 우리가 고유값, 고유 벡터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대각화하는 과정에서 열 벡터로 나열된 베이시스 벡터 공간을 구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취득한 벡터를 행렬에서 행벡터로 나열하게 되면 행벡터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A의 전체 행렬인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라는 형태의 행렬의 고유 벡터를 구해야 됩니다. 이 방법이 바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특이값 분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렬을 스퀘어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할 때는 열 벡터로 구성해서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바로 그 아이겐 벡터들이 여러분들이 취득한 벡터들, 칼럼 벡터로 행렬을 구성한 것들의 베이시스 벡터가 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에는 행 벡터로 구성을 해서 벡터들을 나열해서 그 A라는 행렬에 A 트랜스포즈 A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주게 되면
행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겐밸류와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베이시스 벡터들을 수직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선형대수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죠. 따라서 실제 취득한 데이터를 행렬의 형태로 구성해 주게 되면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우리는 그 A라는 행렬에 대한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공식들을 통해서 그 컬럼 벡터나 로우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를 분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벡터와 매트릭스의 구조고, 선형대수에서는 그거를 벡터 매트릭스의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공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끝으로 정리하지만, 선형대수의 모든 이론과 공식들은 벡터 공간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득한 데이터를 벡터로 표현하면 그것이 벡터 공간이 되도록 최대한 맞춰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수많은 분석, 연산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벡터 공간과 베이시스를 선형대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처음에 봤었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벡터와 뭐 이 베이시스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흐름을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용어들, 이런 것들은 그냥 제 입장에서는 볼 때는 약간 추가적인 어떤 토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겠지만, 선형대수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먼저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을 꼭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추가적인 것들도 연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같이 기억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자 하는 선형대수의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중요한 개념이고 용어들입니다. 제가 선형대수에서 다뤘던 강좌는 이제 기본적으로 1번부터 46번까지 노트 필기 형식으로 선형대수의 강의를 쭉 정리하고 있는데요. 뭐 이미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각각의 선형대수의 큰 주제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 거기에 맞는 동영상 번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쭉 눈으로 훑어보시면서 이제 쭉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강의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 전체적인 강의가 중요한 용어들에 맞춰서 순서가 되어져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순서와 중요도는 이제 강의를 하거나 또는 교재를 쓰거나 하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그 흐름이 선형대수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벡터 공간과 베이시스 벡터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늘 선형대수의 중요한 개념들과 흐름을 기억하려고 한다면 훨씬 더 선형대수가 잘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